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양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보니까 이제 카톡 보고 많이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보시고 오신 분 계신데, 키움증권 두 남자 쇼, 마켓11 이런 거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 예. 머니터리 방송 매일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머니터리 방송 보시는 분. 그건 좀 이상해요. 그렇게 방송을 경제방송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하튼 오늘 제가 준비를 쫙 해왔는데 이게 두 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그 파워 있지 않습니까? 파워 그 연결하는 거. 그것도 여기 지금 저희가 워낙 여기 안 쓰던 데인데 갑자기 일로 장소로 옮겨달라고 해갖고 없고,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화면을 내보내는 건데 그거 이제 구해 온다니까, 만들어서도 갖고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는 한 2달 만에, 시청자분들, 제 입장에서는 시청자를 만나는 건 2달 만이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강연은 다닙니다, 요새요. 강연 다니고, 이제, 저는 이제 증권사의 직원들 상대로 많이 교육하는 거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여기 이승원 교수랑 같이, 가을부터는 대학교에 나가요. 대학교 나가는데, 요즘은 대학교도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이버 대학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은 예전 같으면 없었는데 한 10년 전에 생긴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로 해갖고 이제 그런 대학인데, 열린 사이버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사이버 대학의 경영학과에 저희가 교수가 됐어요. 특임 교수로 돼갖고요. 이번 학기부터 투자론을 일단 강의를 저희가 하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강의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갖고 이제 틀고 녹화 틀고 뜨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3주차를 녹화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저께도 밤 늦게까지 해갖고 좀 피곤한데,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장이 다들 어렵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고 주식 자주 매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나는 좋다고만 얘기하던 중국이 아주 폭락하는 것도 나타나고, 반등을 한 듯 하더니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겉바라기 놈아 중국을 어떻게 믿느냐, 안 하길 잘했다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인자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보면 어떤 증권도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성격을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입니다. 모든 것을, 특히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이제 각종 경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기본적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대한민국 경제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짧게 짧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면 일주 이런 단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꽤 오랫동안 주식 업계에 있었는데, 가장 이제 답답하게 느끼는 거가 뭐냐면, 주식은 상당히 많이 이제 소위 작전이라는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왜곡되어 있다 얘기하고, 정말 저 주식 뭐 어이없이 올라간다,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이유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나쁜 놈들도 있죠. 나쁜 놈들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나쁜 놈은 뭐냐면 작전하는 애들이에요. 작전이라는 거가 뭐 영화에 보는 그런 심각한 작전을 떠나서, 예를 들은 거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데요. 증권 쪽에서 보면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잉은 힘을 세게 내립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미국 같지는 않지만은요. 웬만하면 요새 한 7년에서 10년을 실형을 보내버려요. 예전 같으면 제주에도 보더라도 몇 년 앞 집행유예 받고 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애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도 나쁜 짓을 하고 잘 도망다니는 애들이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움직임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감옥도 정말 큰 집도 많이 보게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게 좀 합리적하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저는 아주 작전이나 이렇게 불공정을 아주 딱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잘만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좀 여러 가지 보면 100%는 모르죠. 주식을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식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대충은 어느 정도는 어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를 이제 저희가 이번 머니투데이에 저를 이제 초청해서 멜츠 종금증권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데요. 한 2번째 뭐 계속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전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일을 주로 하는지를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도대체 당신은 언제 자고 언제 이렇게 미국 시장 보고 언제 뭐 다 이렇게 한국 주식 보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9시 뉴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KBS 9시 뉴스 하는데요. 그거를 다 보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9시면 거의 잠이 자죠. 그리고 8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막 자기 시작해요. 8점에서 하고 대신에 새벽 3시, 4시에 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고 이제 해외 뉴스를 엄청 많이 보죠. 그래서 해외 뉴스 보고 이런 거 이유가 글로벌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가 이제 가장 핵심. 준비가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 올리는 거 제가 그래서 해외 뉴스 이런 걸 엄청 보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 시장의 흐름, 특히 요즘같이 이제 뭐 미국 시장의 흐름, 미국의 외국인의 흐름,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의 흐름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나면 이제 국내 시장의 레포트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주요 메이저들이 어떻게 좀 주식을 판단하고 보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과 약간 제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증권사의 자료나 이런 것들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이번에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증권사나에서 추천한 주식 사면 망한다. 추천하면 팔아야 되고 뭐 매도하면 사야 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저는 대우증권에서 10년 동안 그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추천 종목 올리고 내리는 거 근무안 했던 사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돼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도 한 명밖에 없고요. 지금도 대우증권 한 명밖에 없고 아마 메리츠 종금증권 있는 애가 없을 거예요. 아마 큰 증권사 한 명,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친구들한테는 도덕적 기준을 많이 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믿으셔도 되겠다. 특히 대형사들, 삼성, 대우, 우리, 뭐 현대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증권사에서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좀 믿으셔도 되겠다. 다만 레포트에 업종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건 워낙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두면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긴 흐름 보지만 특히 데일리나 위클리 이런 거 있거든요. 특히 언론사 추천 종목 이런 거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아실 수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분들은 되게 저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업무가 12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엄청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새벽 6, 새벽 3시, 4시부터 일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다들 비슷하게 일을 한다. 다만 시간대가 많이 다른 게 저는 그럴 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은요, 혹시 안 하신 분은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 이런 거 아실 텐데, 거기서 트리플 플러스라고 여기 적어놓어서 친구 추가하시면,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방송에서 안 하거나 혹시 못 보시더라도, 이승원 교수나 김성훈 관장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알려드린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이런 건 친구 추가했는데 엄청 쓸데없는 거 스팸 문자하면 딱 질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승원 교수가 주로 이걸 보내고 있는데 이거 보내는 게 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20원인가 30원이 하는데 저희가 2,000명, 1,900명인가 보내기 때문에 돈 들어가갖고 한 일이 있을 때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으셔도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할 때마다 쿠폰 주고 그런 게 있어갖고 받으면 짜증이 나요. 수특하면 오고 그래갖고. 저도 안 하는데 저도 이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안 올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모르시면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었죠?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네. 처음 보신 분은 대단한 어떻게 운이 좋으신 거죠. 저를 보셨는데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머니투리 방송에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린사이버대학에서 경영학과 특임 교수로 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MBA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머니투리 방송에서 월급 받고 있고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대우증권에서 그 전에 연구소에 있었고요. 대우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라는 건 이제 지금 혹시 여기서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 대구나 있죠. 거기 이제 무슨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직장에서 소장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 이한구 지금 의원 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엄청나게 당했어요. 엄청 당했는데 하여튼 지나고 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도 좀 있긴 있는데 또 엄청 당했다. 그래서 걔 저고요. 이따 잠시 후에 이성 교수는 같이 열린사이버대학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홍익대학에서 정밀기계공학 석사. 그래서 제가 맨날 다 공대 나온 석사라는 게 진짜 석사입니다, 이 친구야. 그래서 요즘 보면 공대 나온 친구들이 특히 증권학계에서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IT나 이런 거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키움증권에서 계속 있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계시겠는데, 오늘 이제 이건 주제는 아닌데, 하나만 팁을 드리면,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2013년 말부터는 아모레퍼시필 엄청 저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모레퍼시필 얘기하는데, 제가 뭐로 화장품을 알겠습니까? 나는 제가 어떤 시장을 볼 때 항상 기본은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현장에 보거나 뉴스나 이런 건 해외 뉴스 이런 거 보는데 우리나라 면세점 이렇게 가보니까 화장품을 엄청 사더라 중국 사람들이. 바로 그런 데부터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간단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중국 여자들은 아직도 화장을 안 하더라. 그래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북경도 자주 가보시고 북경 상해 이렇게 가보시면 심지어는 약간 과장을 하면 이런 거죠.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에 있는 점원 정도 화장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물건 옷 파는 사람들도 화장 안 하는 게 중국 여자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년에 한 $20, $30밖에 화장품에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의 여성분들, 물론 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화장품에 수요를 많지만 웬만한 분들이 서울에서 웬만한 분들이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평균 화장품에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평균이 $200밖에 안 나오거든요. $160. 이건 우리나라 전체 15세부터 60세 이런 거니까 약간 다른데요.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도 $20밖에 안 하는 거죠, 화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서부터 제가 시작한 거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2의 아모레퍼시픽이 뭐냐는 건데,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찾아내는 건데, 제가 그래서 지난 5월달과 4월달에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이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겠지만, 요즘 누가 테레비를요, 누가 요즘 KBS 뉴스 소위 본방을 누가 사수하는데 목숨 거냐 이거죠. 그죠? 요즘 누가 여기 어르신들 보면 신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신문을 많이 보고 TV 뉴스 보시지만 실제로 보면 TV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뉴스 같은 것을 신문으로 진짜 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8%밖에 안 돼요. 8%. 진짜 나온 숫자. 지난번에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8%밖에 안 되는데 광고료를 받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중동 신문 받아가는 거는 28% 정도를 걷어갑니다.
보는 사람은 8%밖에 안 되는데 28%의 돈을 끌어가는 거예요.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들이. 그 왜? 권력이죠. 네? 조중동의 파워로 보지도 않는데 막 끌어들이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모니터의 신문사, 방송만 보더라도요, 신문을 하루에 구독한 신문이 뭐 조중동 합쳐 다 보면 한 100부, 200부를 봤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 한 10부, 20부밖에 안 봐요. 머니투데이 신문이 있으니까 머니투데이 신문 5부 오죠? 나머지는 한 부씩 보는데 그것도 안 봐요. 다들 인터넷을 보고요, 온라인을 보거나, 그것보다도 요즘 또 누굴 보냐면 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하철에 내서 모바일을 보거든요. TV는 하더라도 여전히 TV는 많이 봐요. TV는 한 20, 여전히 30% 정도 보고요. 32, 3% 정도 광고를 끌어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공영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단지요, 모바일은요 32%가 보고 있어요. 지금요. 제일 많이 봐요. TV 다음만은 많이 보는데 광고료는 반대로 8%, 9%밖에 책정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지나고 나면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은 모바일 쪽에 광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생각이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서 SNS 젊으신 분, 연세계 있으신 분,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요. 페이스북도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매출에 오늘 정확하게 70% 정도가 어디서 나왔다? 모바일에서 나왔고요. 핸드폰에서 나왔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페이스북 사용자의 80%는 모바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도 모바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돈도.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광고료를 다 누가 갖고 간다? TV는 그런 대로 갖고 가는데 심지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런 쓸데없는 신문들, 제가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돈이 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은 가는 거죠. 어디로 간다? 모바일 광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죠. 나스미디어 지금 사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시장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거를 좀 봐야 되겠냐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러죠.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바이오 주식이 어떻게 좋겠느냐. 기아 자동차 떨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는 한 달 전, 2달 전, 3달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아 자동차는 어쩌라고요, 그거. 까놓고 얘기해서. 현대자동차 짜증이 나죠. 그거 어쩌라고 그거 준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오늘 혹시 그 사모님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2달 전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를 10년 지기를 아는 것 같이 저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난데없이 저 때는 기아 자동차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왜? 2009년부터 제가 일을 했는데 기아 자동차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가 25,000, 6,000원 그랬을 때거든요. 저는 그때 막 사야 된다 그랬죠. 방송에서. 그때 7, 8만 원인가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셨냐 그랬더니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만 원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3달 전에 5만 원 얼마였을 거예요? 3달 전에. 그죠? 지금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당장 팔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팔아? 위원님. 그래서 저 7순 정도 되신 분인데요. 저 압구정동 사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차 있냐고 그랬더니 차 없대. 그래서 저도 없거든요. 저도 이제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 누군 사니까 딸이랑 산대. 딸이 차 있냐니까 딸도 차 없대. 뚜벅이래 자기. 그래서 나도 뭐 뚜벅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차 사실 거면 혹시 사실 거면 딸 사실 거면 차 뭐 사겠냐니까 딱 하는 얘기가 BMW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나 꺼림직없이 얘기해요. 저요? 현대차 죽었다 깨나도 살 마음이 없어요. 기아차 절대 살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차 사느냐? 절대 비싼 차 사면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이승원 교수 저랑 많이 다니는 저는 비싼 것도 먹지도 않아요. 맨날 5,000원, 6,000원 그런 밖에 안 저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런 비싼 걸 돈 내고 그런 거 먹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비싼 것들. 저는 이제 딱 사고 싶은 차가 대한민국에서 2개 정도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란 거 아세요? BMW 스마트 그 벤츠에서 하는 거 스마트 조그만 거 있죠? 그것도 살려는데 제가 왜냐면 영종도로 이사 가려고 그러거든요.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대한민국 정말 왕짜증 나는 게 뭔지 아세요? 2015년 스마트는요 1cm인가가 뭔가 규격이 넘어서 경찰을 분류가 안 돼요 지금. 대박인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그거 뭐 살려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해대를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사면 골프도 아니라 골프보다 더 작은 폴로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 폴로. 그걸 살 거예요. 만약 산다 그러면.
근데 저 같은 사람,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비싸고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저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 지금 현대기아차를 왜 사겠? 살 수도 있죠. 현대기아차 직원이면 사겠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는 예전에 차 있을 땐 저는 그 파사트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폭스바겐 파사트라는 차를 다녔는데,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골프만 거의 4대째 타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골프는 성능은 계속 좋아졌는데 3,600만 원 정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소나타는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차랑 폭스바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차를 왜 사요? 폭스바겐을 사죠. 근데 예전에는요,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 주식을 사는 거가 불법인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도요, 지금요, 개인이요, 해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해외 주식. 홍콩을 살 수 있게 해준 거가 후광투인 거고, 중국 사람들 보통 홍콩 살 수 있게 해준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을 자유화가 안 돼 있어요. 중국 사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개인은 못 사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 법에 의해서. 이제 곧 풀려나갈 텐데, 우리는 마음대로 다 사요, 법적으로. 아무 위법에는 막 신고 다 사요.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시게, 항상 모든 걸 시작하실 때 글로벌리 생각하셔야 되겠다. 항상 경쟁은 여러분들이 꼭 한국 주식이 아니라 어느 나라 주식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건 메리츠는 아직 외국 주식이 안 되는데 메리츠는 곧 그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증권회사나 다 될 거예요, 이제. 일본 주식도 되고 어디도 다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대신에 비싼 거를 안 사는 대신에 해외는 자주 가요. 엊그저께도 주말에도 또 일본에 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면세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본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봤죠. 일본에 갔더니 면세점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화장품을 지금 산다? 아무래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사라면 저는 시세이더 이런 걸 사는 거죠. 면세점, 호텔 신라 좋죠. 그렇지만 일본 면세점, 일본 백화점 사는 거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비교하고 항상 더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전 세계 최고인 걸 사야 되잖아요. 그죠? 왜 후진 걸 사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걸 왜 삽니까 지금요? 내가 한 푼 100원, 1000원, 만원이라도 살만한 걸 사야죠. 꼭 좀 그것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건데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 이제 저는 하반기에 6가지 정도가 꼭 중요한 거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바깥에 있는 것도 많겠죠. 제가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6가지 정도에서 주식을 좀 고르시고 하면 제 경우를 보면 6개 중에서 제 경우를 보면 한 4개 정도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6개가 어떻게 다 잘 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6개 중에 4개 정도 잘 가면 성공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을 10개 샀는데요. 10개 샀는데 대부분의 경우 5개는 올라가고 5개 떨어져요. 근데 수익률은 격차가 많이 나요. 그 예전을 보면. 왜냐하면 올라가는 걸 계속 갖고 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조금 걸 팔아고 떨어진 걸 더 사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절대 어떤 거라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6개 정도를 앞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6개월, 1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6개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이학영 위원이 관악산에서 만나자. 좋다고 그랬는데 쥐뿔 관악산 쥐뿔이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해요. 저 이학영 KXX. 저 XX 방송 절대 들으면 안 돼. 근데 보면 나중에 사이익은 더 올라가는 게 있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6개 중에 2개만 잘 가더라도 돈은 벌 수 있어요. 왜? 두 개가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항상 주식은 똑같아요. 잘 나가는 걸 더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본방사수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KBS 뉴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시 뉴스 저는 시간도 안 맞아서 못 보지만 MBC 8시 뉴스 저는 그거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뉴스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MBC 뉴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여기 이런 말 하면 여기 아주머니들 싫어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드라마? 한류 드라마? 저는 한류 드라마 짜증 제대로 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는 뭔지 아세요?
어떤 드라마,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는요, 대통령이 나오건, 형사가 나오건, 조직 폭력배가 나오거든, 사랑만 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고, 직장이 있더라도 직장에, 최고 경영자는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사랑만 하다가 불륜이 약간 나오다가 그대로 사랑하고, 해피엔딩은 끝나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그것도 65분씩 합니다. 70분씩 해요. 그리고 워낙 시장에 드라마가 엉터리 같으니까 제 입장에서 엉터리 같다 보니까 하루에 회상 장면이 10분씩 나요. 하루에 회상 장면이. 미국 드라마는요, 일본 드라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죠. 드라마도. 그리고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한 30점이 끝나요. 시작할 때 나오고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제가 보기엔 드라마에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왜 본방까지 보냐는 거예요. 본방. 예전에는 온 가족이 잘 생각해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를 봤어요. 그죠? 지금 안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모래시계 이런 거? 60%의 시청률 이런 거 나온 거가 그 당시에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구를 하거나 슈퍼스타 K 이런 걸 하잖아요. 미리 누가 우승했다 얘기해주면 짜증이 나잖아요. 왜? 온 가족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 여기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젊으시는 분은요. 대부분이 혼자 살아요. 그게 사회적 추세예요. 혼자 사는데 얘기해 주려는 놈이 어딨어. 그것도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데 요즘 본방사수하라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보는데 집에 텔레비도 없는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본방사수 때문에 요즘은 케이블 TV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케이블 TV가. 지금 보시면 OTT라고 그러거든요. 케이블 TV를 상관없이 운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티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이 2014년에 여기 1,900억이었어요. 2020년에 7,800억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성훈 교수 좀 데리고 와봐요. 됐네. 이 인터넷이 되나 모르겠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료거든요. 오늘 마켓워치에서 나온 건데요. 마켓워치 나왔는데 이거 뭐 영어로 나왔는데 이거 안 나와. 이 친구는 잡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 화면이 안 나가요. 지금 요게 이 화면이 어디 갔어? 이 교수? 네. 잠깐만. 요걸 했는데, 네. 요게 지금 안 나가요. 요걸 만지면 되죠? 제가 할게요. 그거. 이게 영상 아니야. 이거 보면.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어디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불안해요. 이거 좀 좋아요. 잠깐만 더 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보면은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제목 기사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서는 안 될 딱 10가지 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10가지 제품.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거 주식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거 항상 소스를 말씀드리냐면, 이거가 틀렸다 그러면 얘를 요구를 하라는 거지. 그잖아. 왜 이학령 얘기가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참고만 할 뿐인데 얘기하는데 딱 10가지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10개를 딱 넘어가는데 여기 클릭하면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4K 텔레비전이에요. 4K. 이게 뭐냐면 UHD TV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텔레비전 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요즘 집에 보면 혼자 사는데 텔레비가 못 필요했어요. 노트북 있고 모니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연결했으면 되고 스마트폰 바로 연결하니까. 그럼 텔레비 만드는 애 누구예요? 텔레비 만드는 애들. 내가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해. 텔레비 만드는데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UHD TV요.
2,500불 정도,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300만 원 해요. 롯데 하이마트 가면요,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거 1억짜리 깔아놨어요. 나 그거 누가 사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샤오미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490불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 사겠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 넘겨서.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1번은 가죠, 그냥 1번. 네. 1번 보면 딱 여기 나오면 뭐라고 나와? 케이블 TV 딱 나오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여기 또 미국에서 오신 또 교수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국 전체 가구 수에서요, 11%가 케이블 TV를 잘라버렸어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코드 커터족이라고 그래요. 코드 커터. 근데 보면 어떻게 하면 뉴스 보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케이블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 있으면 그거 뭐하러 보는지 몰라요. 다 잘라버려요. 그럼 뉴스를 어떻게 보냐? 공중파는 어떻게 보냐면 공중파는 의무적으로 상인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법으로. 케이블이 없어도 다 봐요. 15,000원 안 내다 무조건 보여주고 있고 KBS 전화하면 나와서 보게 해줘요. 안테나하고는 어떻게 하나 보여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컷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회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셋탑박스 만드는 회사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성방송에 들어오는 셋탑박스죠. 안 된다는 거죠. IPTV 셋탑박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했고요. 좀 뒤로 넘어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 면도기 있잖아요. 질렛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누가 저걸 쓰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전기 면도기, 브라운이나 이런 거, 필립스 이런 거 쓴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됐고, 이거 너무 느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잠깐 다 해주세요.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본방사수 관련해서 그 전화했던 개인적으로 보면 그 주식으로 보면 CJ 텔레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물론 CJ 텔레비전은 케이블 TV를 또 하는데 저는 케이블 TV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되는 이유가 티빙 쪽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알뜰폰이죠. 알뜰폰이 근데 재미나는 거가 적자예요. 적자.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는데요. 회사 측 얘기뿐만 아니라 증권가 얘기가 하반기에요. 분기 흑자가 가능한 거예요. 하반기 분기 흑자. 근데 항상 보면 적자에서 흑자 사람 되는 쪽에서 돈을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2013년 12월에 아모레퍼시픽 얘기할 때, 뭐 100만 원 먹을 때 언저리 했을 때 얘기했던 거가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 때문에 산 거예요. 중국 흑자 전환. 그래서 항상 모두 흑자 전환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J 헬로비전은 흑자 기업인데 알뜰폰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흑자 전환,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연간 적자예요. 그래서 근데 하반기 언젠가 4분기 정도에 분기 흑자를 얘기하는 거가 그렇다. 그래서 CJ 헬로비전에 좀 관심 좀 갖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관악산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제 생각으로 쓴 건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처음 하니까 자꾸 등산 가자는 거예요.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등산에 왜 가니까 등산에 몸에 좋다. 하는 얘기가 야 항영아 너도 50살 되면 딱 관악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딱 느끼는 게 제 친구들이 SNS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면 툭하면 애들이 산에 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아니 그런 게 많을 거야. 그걸 이렇게 보면 친구들 보면 산에 올라가고 해서 그것도 보면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난 그런 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랑 올라가서 모처럼 가니 좋았어. 군대 가는 애들 와면서 와서 막걸리 한 잔. 젊으신 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고령화. 근데 그 고령화는 메인 이슈 중에 지금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에서는 뭐 요즘 한미약품 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나 제약주 같은 것이 잘 뭐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 방향 맞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얘도 아니에요. 제일 빠른 속도는 역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큰 거는 역시 산화 제한을 워낙 심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6개월, 7개월도 그냥 가서 그냥 임신 중절식 이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1시간당 1,500명을 임신 중절했어요. 30년 동안. 그래갖고 임신 중절한 인구수가 3억 5천만 명. 제 얘기를 딱 보면 저 지금 거짓말 한다 그러지만요. 구글링 조사하면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3억 5천만 명을 임신 중절이 된 나라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혼자 낳다고 그러고 교육에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중국도. 그래서 최고의 고령화 나는가가 빠른 속도로 나는 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이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면 고령화되고 될수록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제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 저는 그런 고령화에 따른 어떤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서 저는 소위 수많은 신약 있죠. 신약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거에 많아요. 신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건 제 친구가 이제 제약회사 사장도 있고 뭐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상, 2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3상이 통과돼서 미국한테 라이센스가 팔더 하더라도 결국 누구예요? 미국의 의사들이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아시겠죠? 미국의 처방이라는 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오리지널 약을 쓰더라도 약사가 복제약을 써도 되고 뭐 의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의사가 말한 걸 상당히 믿어주죠. 의사가 상의해서 웬만한 오리지널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는 제네릭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의사들한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워낙 그런 추세 자체가 오바마 케어가 들어가면서 워낙 의료보험에 차지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집중적으로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싼 비용 바이오시밀러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다. 방향이 맞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지금 1상, 2상, 3상 하는 것들이 도대체 누가 남아서 살아남아서 돈을 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하지 않는 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방향 만든 대신에 오히려 그쪽에서도 저는 관심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기기 쪽입니다. 기기 쪽에 좀 보셔야 돼요. 기기. 의료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기구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스마트폰에서 요새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올해 가장 큰 히트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고 매일 체크업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덱스컴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덱스컴이 뭘 이번에 했냐면 처음으로요. FDA는 약만 하는 줄 알았는데 FDA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웨어러블 웹 앱 스마트폰에 연결된 앱을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한 거가 덱스컴으로 허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체크하는 분들 하면 그걸 스스로 얘가 체크해서 스마트폰을 해서 연결해갖고 병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가 덱스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덱스컴이 뭐 5배,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가 FDA에서 이번에 내년부터 후년까지 150개에서 200개를 추가 허가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하고 앱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쪽에 관련된 거 많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미밴드 이런 거 차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미밴드라든가 스마트 앱 그런 거 밴드 차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데 지금 젊은이들 보면 10명 중에 4명? 그 정도 차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 뭐 인바디도 요번에 히트 많이 친 거거든요. 이게 150불, 160불 하거든요. 싼 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 핏빛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그런 쪽 분야를 좋아 보이고요. 또 아이센스인가 그런 회사 있어요. 당뇨병에 그 체크하는 거 요거 시험 테스트기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 괜찮아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거에 좀 가장 관심 있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럴 거죠. 예전에 여기서 자제분들 여기서 따님이나 아드님한테 치아 교정 시켜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치아 교정. 네, 한 10분 정도 손 드셨는데요. 예전에 저 한 20년 전에 보면은요, 젊은 애들이 치아 교정하고 있는 애들은 다 교포 애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어린애들 다 하고 어른들도 많이 하죠. 버스만 타더라도 90일 만에 치아 교정 끝낸다. 그럼 말도 안 돼 쓰고 있는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치아 교정하는 거가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치아 교정에 이제 끼는 걸 브레이스리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거가 이제 저도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잘 사는 애들이 치아 교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치아 교정 관련된 회사들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제 어르신들 75살에서 70살로 땡겼잖아요, 의료보험. 내년에 65살 어르신까지 해드리잖아요. 의료보험 체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주위에 제 얘기가 들으실 필요 없고, 주위에 보시면
친구분이나 친구 조카들 중에 다들 치과고 산 분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임플란트 어르신들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아는 친구들은 작년부터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많이 사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도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오스테인 임플란트 그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화는 어딘 핵심이다. 그래서 고령화 관련된 거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데요. 저는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시장을 들었다 놨다는 거가 결국은 하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가 이제 4대강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30조 막 쏟아부은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는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초기에, 이명박 초기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가니까 비닐도 뜯지 않은 자전거가 20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 사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가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업무 보라고. 대도시 아파트에서 업무 볼 때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잖아요. 그래도 했단 말이죠. 주가는 10배, 20배 올랐단 말이죠. 관련주들이 어이없게. 4대강도 어이없게 10배, 20배 오른 게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건 짓거리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약간 다를 거예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이자 이권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이걸 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들은 좀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게 3년 지나면 상장할 거 아닙니까? 3, 4년 지나면 이 은행 자체가 그거를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주면 키움증권에 생각하시면 돼요. 키움증권이 2000년에 생겼거든요. 2003년에 4년에 상장됐는데 제가 그때 2000년 상장됐을 때 저도 이제 대우증권에 있을 텐데 제 후배가 간다 그랬을 때 저도 말렸었고 저도 가르지 말라 그랬고 저 윗사람은 미쳤냐 그랬고요. 사실 저한테도 오라 그랬어요. 제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근데 전 안 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간 친구가 물론 위에 백도 있었지만 증권회사 사장까지 했어요. 벌써 제 친구는. 주가를 보면 키움증권이 상장한 이후에 15배, 20배 올랐습니다. 상장한 이후에요. 2007년, 8년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또 고점을 잠깐 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요. 삼성증권, 대우증권의 주가는 2007년 고점 대비 60%, 50%밖에 안 돼요. 그 고점을 넘은 증권사는 키움증권밖에 없어요. 물론 메리츠는 딴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키움증권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간 거. 근데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여기 어르신들 중에 보면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걸 어떻게 믿고 내 돈을 맡기냐 그런 분 분명히 있어요.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맡기냐 그런 분 계시는데요. 어저께 뉴스 났죠. 2017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에서 통장이 없어져요. 어디 가나 통장은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 사업을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카드 사업. 뭐냐면 카드 사업을 허용해줄지는 얘네들도 몰랐는데요. 카드 업무를 허용해줬어요. 그것도 예외 규정을 둬도 카드 사업을 허용해줬고요.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줬거든요. 비대면 실명인증. 뭐냐면 실명인증 할 때 사람이 안 만나도 돼요. 지금 보시면 온라인 전용 통장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KDB 산업은행 하면 은행에 안 가시더라도 여기서 집안에서 통장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사람이 여러분 계신 집에 오거나 카페에서 만나고 사람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 전문행 그 만난 대면조차도 없어졌어요. 물론 다른 거로 하겠죠. 무슨 뭐 다른 것을 뭐 하거나 뭐 지문 인식을 하거나 뭔가를 하겠지만 사람은 안 만나도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행이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핀테크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미국, 캐나다 이렇게 출장 갔다 왔을 때 느낀 거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법을 얘기 많이 하더라. 다만 미친 듯이 핀테크 얘기하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핀테크의 싸움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핀테크 싸움. 다만 대한민국의 핀테크에서 누가 이길지는 전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회사의 핀테크보다 소위 간편결제 그 어느 회사가 있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보면 페이팔한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페이팔 써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써보셨고요. 젊으신 분밖에 아직 안 써보신 것 같은데요. 페이펠을 쓰는 순간 미국 애들은 페이펠로 다 끝나죠. 제 친구가 뉴욕에서 정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걔한테도 100불 페이펠로 보냈어요. 후원금 냈거든요. 100불 냈거든요.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니까 후원해달라고 페이펠로 보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펀딩을 하잖아요. 페이펠로 보내고요. 친구한테도 보내는 건 다 페이펠로 보냅니다. 똑같이 중국에서 뭘 보내요? 텐페이 알리페이를 보내자.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끝난 게임이에요. 지금 네이버 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글로벌 결제에서 이길 수가 있다? 절대 안 된다고 보이세요. 한국 사람끼리 교포끼리 하는 건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을 거래할 때 보면 페이펠 아니면 텐페이로 끝나요. 그래서 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국내 안에서는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하죠. 누구나 다 간편 결제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회의지만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한두 명은 살아남아서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물론 앞서갈 수 있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다, 뭐 네이버페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됐건 네이버페이가 됐건 삼성페이가 됐건 어찌 되었건 간에 특히 삼성페이가 나오니까 뭐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삼성 쓰는 사람 중에 일부 쓸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애플페이 나오면 애플페이 당연히 쓸 거고 또 구글 쓸 사람은 구글페이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구글 원래 바로 쓰거든요. 똑같이. 구글 원래 쓰지 저라면 왜 삼성페이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삼성페이 될 거라면 쓸 거라는 얘기죠. 사람들이요. 그러면 삼성페이 되면 결제 과정마다 매번 나오는 돈 버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평가 예를 들어서 한신평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름 바뀐 거 있잖아요. 걔네들. 그러면 뭔가 돈을 벌 거 아니까 껌껌이 예전보다 더 쉽게 애들 쓸 테니까 애들도 헤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용돈을 왜 주겠어요. 거기다 돈 넣어주면 되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관련된 돈을 벌겠죠. 다만 여기서도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얘기해서 밴사업자라 그러거든요. 네, 밴사업자라고 하고 그 결제 관련 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허가도 요번에 구글이 받아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거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구글이 그 사업권을 받았어요. 허용해줬거든요. 그래 외환 결제 구글이 요번에 신청까지 했어요. 구글이 받았는데 애플은 안 받을까요? 미국 애들 다 애플페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애플이 자기네가 결제 관련해서 위에 벤 서비스 자기네 직접 하겠다 그러고 벤이 아니죠. 페이게이트 하는 건데요. 약간 다른 개념인데 페이게이트 허가를 받았거든요. 구글이요. 애플도 받으면 지금 전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페이게이트에 한 세 회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세 회사 독점하고 있는데 독점 구조는 깨졌다고 보고 있어요. 구글이 이미 들어왔고 아직 업무를 안에서부터 허가받았고 애플도 허가받으면 상당히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랑 상관없이 신용정보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평가를 받아. 이거 이렇게 누가 저 사람 돈이 진짜 괜찮은 거 얘기해주는 애들. 걔는 돈을 벌 것 같아서 하여튼 페이게이트 이런 지갑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하여튼 그린 에너지 있죠. 그린 에너지.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것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 엄청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 보면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거 대표적인 거 OCI잖아요. 60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뭐 이런 거 뭐 지금 반대해봤자 뭐 바닥에 있는 것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선 에디슨 같은 거는요 한 50분의 1 토막이 났던 회사예요. 한번 나중에 SUN이에요. 심벌이요. 쳐보시면 50분의 1 토막된데 그러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게 딱 한 명.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 근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데 이것은 힐러리의 신복이고요. 힐러리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도 신복이었고 그 전에 빌 클린턴 했는데 일단 그 선거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그린 에너지 아주 추종자다.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미국 사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정치판에서 갑자기 딱 힐러리의 반대판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순간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트럼프는 딱 이런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올라간다. 인기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좀 잘 안 될 것 같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순간 이거는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싸움이 많을 거예요. 다만 지금 그게 아니라면 그린 에너지는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 마지막 또 마이크가 떠거지는 대박을 나오고 있네. 마지막을 보면 주인님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이건데요. 이것은
그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겁니다. 사물 인터넷. 뭐냐면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뭐 대통령도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몸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는 건데 작년 이런 보고서라는 미국에서 썼어요. 앞으로 있죠. 2020년 되면 집안에 있는 사물이 500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500개. 집안에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거니까 텔레비도 연결되고 냉장고도 연결되고 전자레인지도 연결되고 세탁기, 전등 다 연결돼서 500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 집도 500개가 연결되는 세상이 2020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려면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구글의 OS가 됐건 애플의 OS가 됐건 삼성 OS가 됐건 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기본의 핵심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도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식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저보다는 우리 이승원 교수나 우리 김성원 과장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노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을 앞으로도 많이 바꾸고 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자꾸 이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제가 모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베팅한다면 그 중에 3개 정도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소스하고 2개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확률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나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 보시면 시장에서 이 정도 되면 하반기에 큰 흐름을 잡지 않으니까라는 생각하시죠. 물론 자잘한 것도 많이 있겠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 있겠죠. 그죠? 빅뱅에 누가 나와서 노래가 어떻게 된다더니 하고 누가 또 뭐 김우빈이 어떻게 되고 누가 연애 이런 쓸데없는 것도 있고 주가의 반향도 있겠죠. 요즘 뭐 영화 영화 요즘 뭐지 이거? 사람들 개태같이 보는 거. 네, 암살 때문에 쇼박스 올라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애들이 하는 거다. 애들. 그냥 잠깐 올랐다 떨어지겠죠. 계속 암살을 평생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요. 그래서 그건 장난으로 잠깐씩 왔다는 거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떤 것이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하나 나온 김에 극장 있죠. 극장. 대한민국 극장은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왜? 대한민국은요. 영화를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라. 진짜요. 우리나라가 1년 평균적으로 4.5회 정도 봅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4.5회면 감이 없는데요.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많이 보고요. 일본 사람보다 많이 보고요. 중국 사람은 1년에 한 번을 안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본다고 보세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고 나쁜 간에 누가 봐야 된다 그러면 개떼같이 다 봅니다. 왜? 안 보면 미친놈을 만들어요. 딸을 시키거든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면 공무원들 개떼를 다 가봐요. 연평해전 처음에 할 때 제작자도 못 구했던 그 영화를 몇 명 정치인들이 보고 나서 뭐 북한에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군인들의 실행 정신을 못하니까 군인들 다 보잖아요. 학생들 다 보고. 그래 바로 300만 400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갖고 아니 농담이 진짜예요. 그 국제시장인가 다 보잖아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보기 때문에 괜히 말씀드리는 거가 대한민국에서 영화가 히트돼서 그 우스갯소리로 암살 때문에 극장 CJ CGV에 올라야 된다. 그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전 CJ CGV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놈 있으면 전 솔직히 사기꾼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그게 아니라 CJ CGV도 중국 법인 있죠. 중국 법인이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중국이. 그런 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암살 때문에 CJ집이 영화가 잘 된다? 쥐뿔 잘 되고 뭐 잘 돼요? 요번에 IFC 요번에 영화 극장 나가시잖아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웬만한 2시 타임에 가면요 5명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요. 장사 안 돼요 거기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보고 있는 나라예요. 더 이상 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매번 영화 보는 사람 매번 눈물 흘리셔야 돼요. 농담 진짜라니 진짜. 왜냐 그만큼 이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재료를 찾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이승원 교수. 오늘 좀 마이크랑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10분 정도 늦게 시작한 거 너그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